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신동훈 라이브 추석 특집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은 추석 보내고 계세요? 네. 자, 지금 추석 직전에 여러분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네. 근데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가 점점 더 논리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먼저 이재명은 네. 공중부양을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재명은 공중부양을 하고 있다. 야, 정말로 네. 정말 모든 사람도 피해 나갈 수 없는 네. 사법 그물망. 네. 사실 걸린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성남 FC, 네. 뭐 그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네. 그리고 대북 송금, 네. 거기다가 위증교사 네. 걸린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구속돼서 수사받고 하고 있는데 네. 이 양반 혼자만 단식을 하고, 그러니까 네. 마법사인가 공중부 24일을 단식해도 건강에 지장이 없어요. 얼굴이 더 맑아져요. 16시간 검찰에 출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나올 때 그 사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저기- 멀쩡하잖아요. 예. 네. 걸어서 서울구치소에서 네. 걸어서 나오는 사진 네. 보십시오. 자, 야. 아마 저 때가 아마 한 24일, 25일 됐을 때였는데 공중부양한다는 말이 맞나 보네요. 중력을 거스르는 사람. 저 뒤에 음. 홍익표, 네. 정청래 저 네. 새벽 2시 반쯤 됐겠죠. 네. 다들 힘들어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분은 혈색이 좋아요. 그러니까 참 저런 야, 사진 기가 막히네요. 네. 옆에 우청래 좌익표는 그러니까 저렇게 근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 자, 중력을 거스르는가 이게 지금 이 유창훈 판사의 영장 기각 예. 이 부분이 왜 문제가 있나를 조금 더 이제 심도 네. 깊게 들어가 보면 작년에 말입니다. 작년 정도에 올 초였나 작년에 예. 조선일보에서 만든 이제 컨텐츠가 있었어요. 인터랙티브 컨텐츠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담장이를 걷는 사람들. 담장이를 걷는 사람들. 올 연초입니다. 예. 담장이를 걷는 사람들이라고 해갖고 예. 이제 이 대장동 이재명 관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쫙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사람들을 하나씩 찍어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보십시다. 뭐 이런 걸 자, 만들었어요. 네네. 정진상 보십시다. 정진상을 한번 눌러보세요. 정진상을 눌러보면 자, 정진상 저렇게 구속 수사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 받고 있죠. 예. 자, 그 옆에 김용 한번 볼까요? 김용 한번 눌러보죠. 정진상, 김용. 김용. 정말 이재명의 두 핵심 측근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유동규 유동규. 보십시다. 유동규도 구속됐다가 유동규는 나왔죠. 나왔다. 아, 그래서 네. 이제 창살 네. 밖으로 나온 거군요. 네. 잘 만든 하지만 콘텐츠네요. 완전히 펜스 밖으로 안 나온 거는 아직도 유동규 씨도 재판이 걸려있기 아하. 때문에 담장위를 지금 걷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담장 위에 올려놨군요. 네, 예. 네. 그 옆에 한번 보죠. 최윤길 네. 성남시 의회. 회장이었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또 보죠. 만배. 김만배는 밖에 있다가 들어갔다가 만배 또 지금 나왔죠. 들어갔다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나왔죠. 나왔다를 네. 반복하고 있어요. 잘 만들었네요. 자, 나무. 저렇게 네. 나무 봅시다. 남욱 들어갔다가 나왔고 남욱 네. 역시 담장 위에 있네요. 네. 또 보시죠. 정영학 정영학 회계사. 회계사. 네. 네. 저기 담장위를 걷고 있죠. 수많은 녹취록을 네. 양산한. 네. 예. 그 옆 사람. 누굽니까? 정민용. 정민용. 자, 저기도 담장입니다. 왜냐? 이 사건이 아직 정확하게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 보시죠. 최우양. 헬멧맨. 예. 자, 그 옆으로 가볼까요? 또 이한성. 네. 화천대유 고문 공동. 천화동인 뭐 몇 호 소유자였죠? 이한 그리고 권순일, 권순일. 지금 곽상도입니다. 곽상도. 예, 곽상도. 곽상도는 권순일은 지금 뭐 밖에 전 재판관은 밖에 네. 있고요. 자, 지금 저 또 엄청 많네요. 박영수. 박영수. 밖에 있다가 지금 들어갔죠. 네. 1차 구속영장이 어제 이재명 대표처럼 기각이 됐다가 검찰이 재보강을 해가지고 네. 영장을 재청구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바로 50억 클럽 예. 그 사람들인데 홍선근. 홍선근.
이런 걸 만들고. 네. 그다음 밖에 있고 아직은 김수남.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네. 밖에 있고. 최재경. 지금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성태 네. 뭐 김성태는 들어가 있고 네. 이화영도 들어가 있고 네. 안부수도 들어가 있고 저 대북성공 관련된 맞습니다. 데죠, 이분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주위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그다음에 뭐 대북송금 네. 뭐 정말 진짜 지금 우리가 한 것만 해도 한 20명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또 안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시청자들이 얼마나 지금 열받아 하고 있고 저희도 추석 연휴 직전까지도 그 양응겸 법조 전문 기자 모셔가지고 그 구속 기각 사유 네. 진짜 박근혜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할 때 딸랑 40자밖에 안 됐는데 네. 무려 792자에 이르는 영장 기각 사유 조목조목 저희가 들여다봤지 않습니까? 네. 그걸 듣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도대체 이재명은 무슨 능력을 갖고 있길래 이재명은 그렇게 다 피해 나가냐? 저는 이재명의 능력은 이재명 대표의 능력은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능력이 어떤 있다. 거냐면 네. 정말 광신도를 배출해내는 힘.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저는 개딸이 구해냈다라고 개딸이. 결국 생각을 하거든요. 야,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개딸이 이재명 대표는 구했는데 예. 민주당을 정말 어딘가 골짜기로 지금 자꾸 몰고 있는 상황. 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개딸의 위세를 얻고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정말 6.25 때 무슨 인민위원회, 해방 직후에 인민위원회 비슷한 이런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다 하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나오고 색출 있습니다. 작전. 네. 저 이재명 대표 그 구속 영장 네. 발부 기각 그 구속 영장 네. 결과를 앞두고 네. 그 체포 동향 가결되자마자 네. 민주당이 대규모 탄원서를 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국회의원들 탄원서 다 내. 네. 그리고 뭐 당직자, 보좌관 다 내. 네. 네. 그리고 당원들 다 내 했는데 네. 지금 161명이 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 정원 168명에서 예. 이재명 대표를 빼야 되니까 그러면 106명이 안 냈대요. 그 사람들을 지금 찾아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이상민 의원이 그거군요. 몇 저게. 년생이죠? 이상민 의원이 나이가 꽤 됐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상민 의원한테 개딸이 보냈다는 저 문자를 보면 세로로 읽으면 이상- 이 개새끼야 이렇게 돼요. 아. 그 욕을 저렇게 보낸 거잖아요. 이상민님 응원해요. 개딸을 무시해요. 네. 새로 창당해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네. 야권의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박이네. 이상민 의원이 그냥 감사합니다 순진하게 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당했네. 세로로 읽어보세요라고 와갖고 봤더니 이 개새끼야라고 지금 저렇게 조롱을 한 건데 저거는 사실은 양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 의원들끼리 서로 인민위원회 수준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지금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네. 많은데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예. 전 이제 인민위원회 수준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다 지금 민주당에 즉 방탄 저 뭐죠 체포안이 예. 저 가결된 후에 정청래 의원의 발언은 뭐냐면은 윤 정권에 노론한 가결파 폭거가 기가 막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예. 강위원 씨 있잖아요. 그 한총련 출신의 그 지금 이제 전남대 원외에 뭐, 있는 예, 예. 인사입니다. 혁신 모임인가 뭐. 네네 국회의원은 아니고요. 예. 가결위원 끝까지 추적해서 정치 생명을 끊겠다. 그랬죠. 그다음에 서은숙 의원은 이 서은숙 씨가 비례대표인가요? 예. 예. 배신자 윤석열 독재의 부역자다. 가결표 찍은 사람들은. 예. 그다음에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가결표 의원들은 스스로 밝혀라. 그다음에 이제 원외 인사인 유시민 씨는 옥중 결제 해야 된다. 굳세어라 제명아. 이거는 기세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사람들의 발언 자체는 상당히 지금 기본적인 어떻게 사법이 기세 싸움입니까? 법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기세 싸움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세 싸움을 해서 지금 과거 정권을 유지를 했었던 건가요? 그렇죠. 네. 유시민 의원은 기세 싸움이라면서 이건 왜 전쟁이거든. 네. 전쟁이라고 했어요. 네. 저쪽이 우리한테 전쟁을 걸었기 네. 때문에 절대 질 수 없다. 네. 그래서 놀리고 뭐고 없고 그냥 기세 싸움이다. 그런 일종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네. 개딸들에 대한 동원령을 유시민이 내세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류의 정도의 발언을 하는 걸 보면 사실 민주당은 당 이름에서 민주라는 걸 빼야 돼요. 이거는 완전히 인민위원회 수준의 발언인 거지. 이거를 민주당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또 저는 더 의원들이 심각한 저질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예. 하는 건 뭐냐면 밀고를 하는 사람까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서영교 의원이 네. 저 체포안 가결이 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송에 나와서 예. 서른이 가결을 찍었다. 아, 그렇죠. S. 서른이 자기가 찍었다고 서른이다. 말하더라. 예. 그 S는 서른이다. 라고 밀고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거는 정말 대중 앞에서 밀고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아니, 그다음에 서은숙은 예. 가결 투표한 의원은 상응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이름 빨리 자백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 뭐 민주당 자체는 거의 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색출 작전, 배신자 색출 작전 네, 그거입니다. 배신자 색출 작전이고 그 배신자들을 압축을 했어요. 가결하게 되면은 가결하면 31명까지도 이제 네. 그 나오게 되는데 일단 가결된 다음에 그 탄원서 내라 그랬잖아요. 그 위세에 눌려서 탄원서는 또 다 냈어요. 근데 탄원서 안 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사실은 이름을 명단을 갖고서 네. 계속 이제 말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 내에서는 이게 왜 저렇게 돌아가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새벽 2시 30 뭐 한 5분 뭐 요때쯤 됐을 때 사진 현장 사진을 한번 보면 권력 변화가 굉장히 드러나고 있어요. 서영교가 더 뜨고 네. 그 수박이냐 아니냐 의심받고 있는 고민정이 뒤로 예. 밀려난 느낌이 사진 있어요. 저 우리 한번- 사진이 예. 고민정 씨가 사실은 이렇게 스며들어서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잘하죠. 그런데 당시 현장 사진을 보면 이 홍익표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청래 이런 사람들이 뒤에 쫙 있고 예. 그 서영교 의원은 그 이재명 대표의 이 악수 가시권 안에 딱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 고민정은 저런 데 보면은 저 여성 의원 저 누구죠? 이수진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저 앞 사진을 보면은 그 옆에 서영교 의원이 딱 또 야, 있습니다. 다 있네요. 네. 현근택, 뭐 네. 홍표, 박찬대, 네. 저도 누굽니까? 자, 그다음에 저 손준호, 서영교 뭐. 나온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 자, 여기 저기서 바로 딱 새로 네. 원내대표 선출된 네, 옆에 홍표 의원 옆에 딱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네. 바로 그러니까 악수권 악수권. 이재명 악수권 안으로 진입을 했네요. 네. 예. 악수권에 바로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최고위원인 고민정 어디 있을까요? 자, 저 옆에 있는 사람들 알아보시겠습니까? 못 알아보시죠? 왜냐하면 유명인이 아니거든요. 악수권 바깥으로 밀려났다는 악수권 거죠. 바깥에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역세권에 이어서 네. 정치인들은 역세권이 아니라 악수권이 중요하군요. 네. 예. 그러니까 저런 식의 물론 뭐 나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악수는 했겠습니다만 저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당내 격동기에 내 패권을 더 늘려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인민위원회 수준의 발언이 나오고 심지어는 저놈이다 이런 예. 밀고파까지 나오는데 더 그렇죠. 웃긴 건 극단적인 건 뭐냐면 저는 비굴파라고 생각해요. 어기구 의원이 비굴하죠. 나 투표용지 인증합니다라고 개딸님들 한번 봐주세요라고 네. 해갖고 아. 이거를 보여줬는데 이제 알겠다. 고민정이 네, 저렇게 된 이유를 알겠네요. 네, 고민정은 비굴파예요. 네, 고민정은 네. 고민정 씨가 저 체포 동의안 가결하던 날 저 네. 어기구 의원은 기표소 안에서 부라고 자기 쓴 거 이런 표현표 네. 두고 찍어서 올렸고 저 얼굴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기구.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로 뽑아줬는데 국민의 대표로 국민이 뽑았단 말이죠. 어쨌거나 어기구 의원은 뽑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정말 비굴하게 투표용지 찍어서 네. 저는 아닙니다 개딸님 하면서 보여줬다는 거. 보여줬었죠. 저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국민의 주권을 저는 굉장히 훼손시킨 경우다. 국회의원이 자기 네. 양심에 따라서 네. 투표할 자유를 네. 스스로 네, 극성 지지자들한테 네. 갖다 바친 거예요. 네, 똑같은 사람이 고민정 의원이에요. 네,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체포동의안 표결하던 날 네, 뭐 옆에 동료 의원과 이야기하다가 잠깐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입장하면서 들어온 사진이었죠. 예, 근데 웃는 모습이 찍혀가지고 그게 나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개딸의 표적이 되니까 네. 표적이 될까봐 저는 부결표 던졌습니다. 네, 라고 스스로 까고
네. 나왔죠. 그 역시 어기구 의원이 부자라고 찍힌 거 투표소 사진만 안 찍었지 똑같은 네. 거예요. 맞아요. 전 부결표 던졌습니다. 네. 조호섭 씨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기명 투표라는 국회법 취지보다 당원들의 의문에 답하는 게 도리다. 와, 소병철 부결표 던졌지만 힘이 부족했다. 이병훈 제가 부결에 부결에? 표를 던진 이유는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자기가 부결을 던졌다는 거를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너무 비굴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일종의 네. 그거죠. 공산당식 인민재판이죠. 네.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예. 그리고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게 여러분들은 뭐 자기가 부결표 던졌으니까 부결표 던졌다. 가결했으면 가결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냐는데 뭐냐면은 국민의 대표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에게 네. 양심의 자유를 없애는 거예요. 네.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자기가 투표하는 행위인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저 정말로 왕조 시대도 아니고 네가 네. 네 죄를 알렸다는 식으로 네. 얘기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공산당식이에요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그러면은 어땠었나 예. 새누리당 의원 명단이 막 돌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막 명단들이 블로그 같은데 뭐 캡처해서 외우세요 막 이러면서 블로그에 돌긴 돌았는데 이 명단이 그렇게 맞지도 않고 왜냐하면 정진석 의원은 탄핵 주도 명단에도 들어가 있고 탄핵 반대 명단에도 들어가 있어요. 62명 예.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래 보이는 사람들을 이제 찍은 그러니까 거지 옛날에, 정확하게 예.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저때 의원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처럼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저렇게 잔인하게 공격하고 했던가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 네. 저는 그래서 좀 민주당이 조금 무서운 게 네. 일종의 집단적 그 상태 최면 네. 아니에요. 집단적인 그러니까 집단이 없으면 당의 개개인이 종속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마어마하게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려면은 이화영 부지사한테 네. 가서 그 부인 뭐 백모 씨죠. 네. 부인이 가서 이화영을 설득할 때 했던 말이 무시무시했어요.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이재명 대표나 이화영 씨 재판에서 나왔던 건데 네. 구치소에서 남편을 접견을 하고 10개월 동안 잘 참았는데 이제 영웅이 되어야지. 이제 영웅이 되어야지. 잡범이 될지 당신이 판단을 해라.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영웅이 되라고 한 거예요. 네. 부인에.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당에서 당신을 의심하고 있어. 확실하게 안 하면 여기서도 왕따야. 저기서도 왕따야. 정신 차려. 네. 부인이 남편한테 당에서 당신을 의심하고 있어. 이거는 북한 같은 데서나 맞아. 여러분 당에서 당신을 의심하고 있어. 당신이 당성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화영이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진술 번복하고 검찰의 강요와 뭐 네. 김성태 회유 이것 때문에 내가 했던 말입니다. 네.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 지금 구속 사유가 될 때 말 때도 이미 그 진술의 임의성 네. 그걸 흔들어 버린 사법방해 대표적인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검찰은 이화영은 계속 구속시켜 놔야 된다고 네. 구속 연장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무시무시한 거예요. 당에서 당신을 의심하고 있어. 여보, 당에서 당신을 의심하고 있어요. 내래 충실한데? 아이고, 당신이 지금 이상한 소리 해갖고 우리 대표님 이름을 그저 자꾸 얘기를 해갖고서리 그거 어떡할 거예요? 내가 쓰갔어. 내가 진술 번복서 써갔어. 꼭 정확히 쓰시라요. 알겠어. 그 당에서도 그런 거 좀 열심히 좀 써줬으면 뭐 이런 눈치입니다. 그러면 나는 보장할 수 있어? 내 목숨을 보장할 수 있는 건가? 아이고, 살려는 드릴게. 정말로 당에서 당신을 의심하고 있어 이 말인데 이게 네. 민주당 정치인이나 네, 국회의원들한테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네. 나는 부결 썼어요. 네. 나는 아니에요라고 네. 다들 뭐 나는 정청래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어기구 네. 고민정 이병훈 네. 조호섭 소병철 전부 다 나는 부결 던졌어요라고 네. 얼마나 무서우면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가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진짜 저 광복 이후, 예. 6.25 이후 이걸로 정말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아니 그러네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일당 독재
이런 거에 이렇게 충실한 1인 독재에 이렇게 그 발맞춰주는 나라였던가. 그렇죠. 정말로 저 단식할 때 다들 어이없었잖아요. 근데 저 단식 하나로 결국에는 구속 결국 면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면했고 민주당을 이상한 당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이재명 대표의 특이성, 이거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 2021년 8월 말에 제일경제신문이었죠? 경기경제신문. 예, 화천대 누구 겁니까? 자, 네. 이제 이 사건의 시작 아닙니까? 예. 이재명 후보님 주 화천대유 자산 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2021년 8월 8월. 말이었습니다. 8월 말이었고 2년 전 여러분 추석 기억나십니까? 2년 전 추석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 화천대유. 화천대유라는 단어가 그때 정말 막 사람들이 검색을 너무너무 많이 했었던 거예요. 2021년 예. 추석에. 초기 이제 2년 2년 전이에요. 전이네요.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만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직 김만배가 9월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야, 김만배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며? 라는 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김만배는 그러면은 뭐 무슨 백이 있지? 기자가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네. 뭘 했지? 아, 권순일 대법관 찾아보니까 권순일을 너무 자주 만난 거라 그렇죠. 했더니 대법관을 만나러 갔는데 사유를 그러니까 김만배가 권순일 자주 만났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8번이 나왔죠. 김만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야 나는 대법원 이발소 그러니까. 예. 갔었던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권순일이 봤더니 네, 이재명을 경기도지사 네. 이재명을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네, 결정적 그렇죠, 판결을 내려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거짓말을 했어도 상대방의 질문을 받아서 급히 답한 경우에는 거짓말이 아니다 하는 정말 기괴한 논리를 만들어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만들어줬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자, 결국에는 대통령 후보가 네. 될 수 있었죠. 네, 그렇게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선거 캠페인에 들어가고요.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 이 접전이 치열하면서 사람들은 야 검사 출신 대통령 후보가 네. 이 대선 후보 이 토론을 하면 얼마나 저 전과가 있는 상대방 후보를 몰아붙일까? 네. 야 재밌겠는데 하고 그랬었죠. 봤어요. 예. 그랬는데 막상 화면이 딱 펼쳐졌더니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하냐면 대장동은 검찰 게이트입니다. 윤석열 게이트라고 그랬어요. 윤석열이 몸통인 것을 100% 확신합니다라고 야. 얘기를 했어요. 네. 아니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가 알게 됐죠. 김만배 네. 신앙님 녹취록 통해서 알게 됐죠. 저 네. 때 몰랐어요. 저게 무슨 말인지. 그럼 네. 검찰 게이트고 윤석열이 몸통이라 그러면서 네. 커피는 그때 왜 타줬어요라고. 네. 맞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네. 왜 커피를 타줬나요? 네. 그랬는데 알게 됐죠. 다 각본이 있었던 거예요. 앞서서 신앙님과 김만배가 신앙님의 책 3권을 1억 6,500만 원에 사주고 네. 네. 그리고 그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네. 윤석열이 무마해줬다. 네. 조우영이라고 하는 브로커가 있었는데 네. 그 브로커한테 갔더니 윤석열이 커피 하나 타주고 그냥 가라 그러더라. 네. 너가 조우영이야. 네. 커피 하면서 커피 타줘서 가라 그랬다라고 네. 하는 게 완전 조작된 인터뷰가 있었는데 네. 그 인터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데 저 후보자 토론에서 이재명 대표 당시 후보가 커피는 왜 타주세요 물었고 네. 그리고 투표 사흘 전에 그 인터뷰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다 연결돼 있었어요. 네, 돌이켜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실 이재명 대표 사건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부정부패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심지어 뭐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탄핵된 나라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건도 이만큼의 거짓말이 쌓였던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특히 이제는 혐의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했었던 경우는 저는 없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초유의 사건들을 보고 계시는 거고.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네, 저는 지금 너무너무 비현실적인 네, 상태가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도 이상하게 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때문에 본인이 고백했잖아요. 나 이거 이제 대통령 선거 떨어진 다음에 네,
나 안 뽑아주면은 개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저는 그 액션을 취하는 거 보고 네. 저거 하나로 날아갔다 싶었는데 네. 국회의원이 되고 대표가 되고 민주당을 자기의 바람막이로. 사당으로 만들어버렸죠. 네. 그리고 그 사당화하는 데는 이해찬 씨 같은 사람들이 유시민 씨 같은 사람들이 예. 적극 앞잡이로 나섰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인민위원회 수준의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그렇죠. 우리나라 민주당이 과연 민주라는 정말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느냐 네. 이거에 대한 궁극적인 의문을 갖게 이제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비현실적이에요. 예, 저는 어떤 문제보다 우리나라의 민주를 후퇴시킨 점, 네. 이 점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끼고 돌면서 곧 내년에 있을 이 총선에 네. 총선을 의식해서 이렇게 당을 혹은 우리나라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이렇게 모독해가고 있는 과정, 이 과정이 아마 가장 그 중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독입니다. 진짜 네. 민주 모독당입니다. 네,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그 구속영장 기각된 다음에 네, 오히려 정말로 나라가 갈 길을 네. 걱정해야 될 판입니다. 네. 정확히 어디를 가야 되냐? 우리나라 네. 뭐 가야 될 길은 정확하죠.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되는 건데 그 길에서 헤매는 사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무죄인 줄 아는 사람들이 사실 왜냐하면 그렇게 막 많은 막 법률 지식을 사실 일반 국민이 그렇게 많이 알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재명 영장이 기각돼서 사람들이 이재명 무죄래라고 하는 비유라고 네.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저렇게 일단은 눈앞에서 막 돌아다닐 때 그게 일으키는 혐오감하고 어떤 게 더 클 것 같냐 때문에 국민의힘 상대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풀어놓는 게 훨씬 이익이다. 이익이다. 민주당이 비호감이 된다. 네.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번 구속영장을 통해서 네. 그게 발부되고 이러면서 네. 사실은 단식하고 이러면서 많이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법원 구속영장 기각한 날 개딸들이 10,000명을 집회 신청을 했는데 네. 450명밖에 안 나왔어요. 네. 사실 힘이 많이 빠진 거, 동력이 빠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영장을 기각시키면서 기세가 등등해져가지고 네. 민주당을 더 몰아붙일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걱정이에요. 그 이제 몰아붙이는 게 어디서 몰아붙일 거냐. 아버님 기다리세요. 제가 낭떠러지에서 밀어드릴게요가 될지 정말 아버님 제가 밀어버린다. 산 정상으로 올려드릴게요가 될지는 그걸 네. 역사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 개딸한테 맡긴 등이 도대체 개딸한테 등을 맡겨놨더니 내가 좀 있다가 보니까 산 정상에 서 있을 거냐 낭떠러지에 서 있을 거냐 이건 정말 모를 일이라고 저는 적절한 생각해요. 비유시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가장 중요한 가치 네. 그런 가치가 지켜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의 염원은 여러분들이 아주 행복한 연휴를 보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드립니다.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또 연휴 끝나고 바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의학 전문 기자 김철중. 나한테 걸리면 어떤 의사든 진실만을 말하게 되지. 진실의 방으로. 뭐야, 여기 나밖에 없구나. 에이. 백세 시대,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닌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삶의 길이만큼 삶의 질이 중요해진 건데요.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각 의료 분야에서 치료 기술을 발전시킨 특출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그 당시에는 쇼킹한, 그 자체로도 엄청난, 거기서 깜짝 놀랐게. 이건 뭐냐? 이 시대 명예와 만나는 시간, 명예전당 김철중입니다.